자, 이제 JSP 쪽에 이제 그 완전 기본적인 그 내용이고, JSP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서블릿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서블릿 다음에 나온 게 이제 JSP예요. 그래서 서블릿 쓰다 보니까 이런 거 불편해. 다른 이제 우리가 JSP를 서블릿 이후에 이제 쓰게 되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ASP나 PHP라는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이제 언어가 딱 있으니까 비교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JSP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이 JSP가 서블릿 코드로 바뀌어요. JSP 태그를 만들어 놓은 거 다 서블릿 코드로 다 바뀌게 됐어요. 자바 코드. 그런 다음에 실행될 때는 자바 코드니까 일단 컴파일이 돼야 되죠.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실행이 된 이제 그 결과를요, HTML 기존에 이제 정적인 페이지에 태그 그 코드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조합이 딱 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바 코드를 실행할 부분이 없다 하면 완전히 이제 결과값만 가지고 HTML 결과 태그가 나오면 그걸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정적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적 페이지를 만들 때 서블릿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바 코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바 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웹페이지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JSP라는 걸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JSP라고 해서 JSP만 쓰는 게 아니죠. 안에 기존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P 태그뿐만 아니라 자바 그 코드까지도 다 씁니다. JSP 안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요런 요 이제 페이지들을, 이게 웹페이지들을 이제 JSP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코드 여기 이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하고 뭐 이런 코드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jQuery도 사용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jQuery하고 이렇게 HTML하고 이제 사용해서 페이지를 만드는데, 일단 이제 이 JSP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해서 문제점은 뭐의 문제점이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서블릿 얘기하는 거예요, 서블릿. 그래서 웹 프로그램의 화면 기능이 복잡해지므로 서블릿의 자바 기반으로 화면 기능 시에 어렵다. 그리고 디자이너, 웹 개발할 때 이제 웹 디자이너하고 웹 개발자도 같이 작업하잖아요, 그죠? 근데 웹 디자이너가 서블릿 코드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화면이 뭐 색상이 들어가고 이런 걸로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왜? 개발자가 밤새서 올라왔으면 금금하면서 다 수정해놨는데 월요일날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디자인 적용해야지 해서 덮어쓰기. 그러면 주말 동안 밤새 가지고 만든 코드가 다 사라져요. 덮어쓰기 되는 거죠. 디자인 바꾼다고 본인이 만든 수정한 거를 그냥 코드를 이제 덮어써버리는 그런 경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입장에서 화면 구현 시에 자바 코드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자바 코드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그죠? 없어도 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디자이너가 손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먹통되고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없애줘야 되죠. 웹 퓨전 오면서 화면 디자인 부분하고 프로그램 실행 부분하고 분리시켜라.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블릿에 비즈니스 롤이 실제 처리하는 부분이죠. 가공 처리하거나 뭔가 문제를 이제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화면 기능, 화면에 보여지는 거, 디자인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막 코드가 꼬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 보수 같이 협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JSP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의 비즈니스 로직과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화면 기능을 분리해야 되고, 비즈니스 로직과 화면을 분리해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면 되고 디자인은 화면만 구현하면 된다. 코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후에 재사용성 유지 관리할 때도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 그러면 JSP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JSP 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HTML 페이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텍스트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정적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제 JSP 페이지도 확장자가 확장자가 JSP입니다. JSP. 예. 그래서 요 이제 JSP 페이지 만드는 거는요, 예, 뭐 텍스트 그 이제 코드로 만드는 거고요. 요 JSP 안에 코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JSP 기본 태그들이 있고 JSP 액션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라고 있죠. 태그. 예, 꺽쇠갈로 열고 꺽쇠갈로 닫고 태그 형태로 되어 있는 JSP 명령들을 이제 요 JSP 기본 태그, JSP 액션 태그 이런 게 이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거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태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JSP 태그, 자, JSP 액션 태그, 뭐 커스텀 태그, 요렇게 태그들이 있다. JSP에서 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톰캣은 이미 우리가 설치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블릿 실행할 때 또 HTML 문서를 이제 웹 서비스 이제 할 때 이제 톰캣 연동해서 이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캣 안에 이제 JSP 서블릿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실행해주는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톰캣을 그냥 이제 여기 이제 뭐 컨테이너라고도 하죠. 그래서 톰캣 컨테이너에서 JSP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JSP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뭐뭐뭐.jsp라고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만든 그 JSP 파일이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는지 과정입니다. 요런 과정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뭐뭐.jsp라고 자,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렇게 8080, 8088 뭐 이렇게 포트 컨테스트명 오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JSP 탁 정해주면 이게 요청이죠, 요청. 톰캣 서버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 JSP 페이지를. 그러면 먼저 이제 이 톰캣 컨테이너는 JSP 파일을 자바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때 이 자바 파일이라는 거는 서블릿. 우리 서블릿 코드 만들었었죠, 그죠? 예. 서블릿 코드로 변환을 해요. 서블릿이 이행 자바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컴파일을 합니다. 실행이 되려면 자바 코드는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서블릿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자바 코드, 변환된 자바 코드를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누가? 톰캣 컨테이너가 이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요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해서요. 그 결과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줘요. 예. 자, 이렇게 만든 결과 코드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우리가 메모장 같은 데서 바로 볼 수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코드를요,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여기 이제 톰캣이고, 그죠? 톰캣. 여기 이제 브라우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요청을 하면, 여기 이제 JSP 페이지가 있으면, 요 JSP가 요런 단계에 해가지고, JSP가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되고, 변환된 서블릿 코드는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돼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면 결과로 나오는 건 뭐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HTML 무슨 만들어 보셨죠? 그 코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블릿이든 JSP든 실행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정적 페이지 만들 때 썼던 HTML 코드, CSS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얘를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코드로 보내주면 실행은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브라우저가 얘들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 단축키 F11번 눌러가지고요. 코드를 보면 딱 이 코드만 보면 돼요. HTML, CSS에서. 그래서 이 코드만 볼 수 있어요.
JSP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바 코드 같은 건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실행이 된 결과만 딱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 딱 해줍니다. 전달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원리로 JSP 페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JSP 페이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프로젝트 만들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서블릿 API 자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제 빌드 경로 패스 잡아주는 거 등록해주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웹 컨텐트라는 폴더, 여기에 우리 HTML 작성하셨죠? 그래서 웹 컨텐트 폴더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뉴 들어가 보시면 JSP 파일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HTML 파일 만들듯이 JSP 파일 선택하시면 템플릿 이용해가지고 기본 코드가 쫙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클립스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JSP 템플릿 사용해가지고요, JSP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그 JSP 파일 만들어질 때 확장자는 .jsp고요. 앞에 요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헬로우라고 있는데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JSP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코드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어떤 출력이 있다 하면 여기에 이제 코드를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은 JSP 태그입니다. 그래서 JSP 요 디렉티브 태그, 자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라고 해서 GC어 태그, GC자 태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요 JSP에 대한 어떤 이제 설정 정보들, 요 코드가 보시면요, 랭귀지하고 컨텐트 타입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값이고요. 페이지 인코딩 요 속성 세 가지만 사용했죠.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쓰는 거예요. 디폴트 값. 굳이 안 적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값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죠? 밑에 이제 HTML5 자, 여기 이제 기본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꿔준다 그러면 타이틀 정도? 요 타이틀 정도 바꿔주시면 되고요. 바디 부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디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JSP 기본 이제 템플릿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어떤 이제 이제 기능을 만들었다. 그러면 JSP 페이지를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하실 때는 자, IP 주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8090 쓰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8088, 어떤 분은 8089 쓰시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컨테스트 이름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P 파일 이름 뭐뭐뭐.jsp 이렇게 하시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걸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면 로컬호스트에 8:8090 그것도 슬래시 프로 11 그죠? 프로젝트 이름 컨테스트명, 그 다음에 hello JSP 이렇게 하면 hello JSP 페이지가 딱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hello JSP를 작성해서요, 통계에서 이제 올려놓으시면은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이 hello JSP가 요렇게 hello underbar JSP.java라고 하는 서블릿 코드로 번역이 돼요. 자바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hello JSP 자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 그러면요, 서블릿 실행하려 그러면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확장자가 클래스인 클래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요 hello underbar JSP 클래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통계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브라우저 쪽으로 HTML 형태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그걸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그 태그를 이제 실행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그 톰캣 안에 서블릿 코드 보실 때 요 경로 이클립스에 요 워크스페이스 밑에 점 메타 안에 점 플러그 안에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JSP를 만들어 놓은 게 서블릿 바꾼 자바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구성 요소에서 디렉티브 태그, 스크립트 요소, 뭐 주성문, 스크립트리, 표현식, 선언식, 그다음에 뭐 표현 언어, 익스프레션 랭귀지, 그다음에 예장 객체, 액션 태그, 커스텀 태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JSP 페이지를 만든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렉티브 태그 안에 페이지 디렉티브,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 디렉티브가 있는데 요 페이지 디렉티브에는 이런 속성들을 쓸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첫 번째 라인 있는 거. 이 중에서 또 기본적인 것만 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 디렉티브. 자, 일단은 자, 뒤에 이제 include 디렉티브는 외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도 재활용할 때 이렇게 가져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요 11장 뭐 뒤에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끝내고요.